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안과 전익현입니다. 노화는 눈 속에 있는 렌즈인 수정체가 노화돼서 기능이 떨어지고 조절력이 감소해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수정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수정체를 움직이는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은 근거리 작업, 가까운 것을 볼 때, 즉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컴퓨터를 할 때 초점이 정확히 맞춰지지 않아서 상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을 할 때는 멀리 보고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는 원거리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조절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상을 보시다가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초점이 흐릿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에서 노안 증상이 시작하게 됩니다. 노안의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젊을 때 시력이 좋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노안 증상이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약간의 원시가 있더라도 수정체를 조절해서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면 노안이 발생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노안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안 증상을 늦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피로한 경우에는 노안 증상이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노안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노안이 심해지게 되는데요. 백내장이 생기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내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노안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스마트폰을 많이 보거나 가까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조절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돼서 눈이 쉽게 피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눈 표면이 불규칙하게 돼서 노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혹사시키지 않고 중간중간 눈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눈의 조절 근육을 쉴 수 있게 해주어서 노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가까운 곳을 너무 많이 보지 않고 눈을 잠시 감고 쉬거나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눈에 휴식을 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거나 또는 영양제를 먹는 것도 노안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근본적으로 노화를 억제하고 노안을 오지 않게 하는 치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안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용되는 방법은 돋보기 안경이나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고 위험성도 굉장히 낮으면서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은 노안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가 개발돼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안경 착용이 힘든 환자들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면 안구 건조증이나 다른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각막에 특수 렌즈를 삽입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을 성형하거나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눈 속에 삽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적 치료는 필연적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주의 깊은 상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피로하면 노안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또 눈을 너무 혹사시키거나 너무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면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노안 증상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 노안의 발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 배성우라고 합니다. 난청의 증상은 병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귀가 잘 안 들리는 거고요. 의학적인 정의는 보통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해서
많이 해본 검사들 있잖아요. 소리 들리면 이렇게 손 들라 그러고 이런 검사들을 해서 25dB보다 더 큰 소리에만 반응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학적으로 난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원인들이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걸로는 뭐 노인성 난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음성 난청, 또 유전성 난청, 그리고 또 돌발성 난청, 뭐 이런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려진 걸로는 사실은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정도만 예방을 할 수 있는 걸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성 난청은 많은 경우에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유모세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상실되는지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히려면 개개인별로 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그게 잘 걸린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난청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는 공장이나 뭐 큰 소리가 나는 비행기 관련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난청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어폰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볼륨으로 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지만 특히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소음 환경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볼륨을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서도 달팽이관 안쪽 유모세포가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소음성 난청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위험 인자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팽이관 자체가 혈관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 뭐 당뇨, 이상지혈증 이런 이 성인병 관련 요인들이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영향을 준다고 최근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소음성 난청이 이 바로 청력이 떨어지진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영향이 축적이 되면서 노인성 난청을 빨리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의 위험 인자가 노인성 난청의 위험 인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성 난청 같은 경우는 뭐 예방하기는 물론 좀 어려운데 보통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신생아들이 겪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정상 청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법은 큰 소리를 안 듣는 거겠죠. 불가피하게 큰 소리가 나는 환경에 있을 때는 귀마개를 끼신다든지 최소한 귀를 좀 이렇게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법으로는 사실은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청력이 떨어지는 아예 안 들리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보청기로 어느 정도 치료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들, 그러니까 성인병 관리를 잘 해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소음성 난청의 예방과 마찬가지로 큰 소리가 들리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노인성 난청이 이제 빨리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난청의 치료로는 역시 경도일 때는 보청기, 아예 안 들릴 때까지 청력이 떨어질 때는 노인성 난청 같은 경우에도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서 청각 재활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청력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소리를 안 듣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차역이나 비행기 탈 때 큰 소리가 들리면 귀를 막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아마 나중에 난청이 좀 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김장훈 교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 나오는 줄을 막고 그로 인해서 배뇨 증상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소변 나오는 줄이 막히기 때문에 소변이 이제 나오기 전에 좀 시간이 걸리고 소변 줄이 약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참기 어려운 증상,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이 이제 나이 들면서 커지기 때문에 그렇고, 전립선이 크더라도 소변 나오는 줄을 꼭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작더라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크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소변 줄기를 이제 막는, 그리고 방광출구 폐색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결국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막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열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약물로 할 수도 있고 수술적이나 시술적 방법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소변 나오는 줄기 열어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도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그 폐색이 호전이 되지 않을 때, 또는 이 폐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콩팥이라든지 신장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길 때라든지, 방광에 이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이 안 돼서 결석이 발생을 한다든지 출혈이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가 적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여러 배뇨 증상은 꼭 전립선뿐만이 아니고 방광에 의해서도, 또 기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즘 들어서는 이런 남성에서의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꼭 전립선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수분 섭취를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분 섭취만 과하게 해도 야간에 자다가 소변을 보고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립선과 관계없이 수분 섭취만 줄여도 야간 빈뇨가 이제 줄거나 소실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진단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요. 비뇨기과 전문의와 만나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